근데 우리 군 당국의 이런 움직임과 함께 정부가 공개한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 과거에 우리가 지어줬던 개성공단 송전탑을 저렇게 북한이 파괴하는 영상을 통일부가 공개했어요. 김구엽 보좌관님, 네. 저 영상 보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현재 저 영상을 보면은 지금 북한의 노동자가 즉 이 철거 작업을 한 노동자가 추락하는 장면 담겨 있거든요. 가장 먼저 그 추락한 노동자의 어떤 그 생사 여부가 좀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당국이 참 그 남북 관계 단절에 대한 의지가 곳곳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개성공단에 설치된 이 송전탑은 철저히 한국전력공사가 만들어준 것이고 이 48개를 만들었고 그중에 15개가 북한 지역에 있거든요. 예. 이 송전탑을 통해서 파주라든가 파주 문산 지역에 있는 변전소에서 전기가 그 송전탑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개성공단까지 흘러가는 역할을 했었고 2016년까지 그 송전탑이 정상 가동되다가 이제 잠깐 이제 그 냉각기가 들어서면서 중지되었죠.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서 그다음 2018년 남북의 어떤 뭐 여러 가지 해빙기가 맞이하면서 또다시 2020년까지는 송전탑을 통해서 개성공단에 전기가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그 2018년부터는 우리 개성공단에서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전기를 공급을 했어요. 북한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기를 잘 받다가 2020년부터는 완전히 단절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4년 뒤인 2024년에 북한이 급기야 그 모든 송전탑을 지금 철거하는 수준까지 들어간 겁니다. 즉 이런 송전탑을 철거하면서 북한이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경의선 도로 철거라든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면을 통해서 남북 관계 단절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진심이고 앞으로도 더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인부 추락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다는 보여드릴 수 없어요. 갑자기 저런 그 변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저 정도 송전탑을 본인들이 제거하려면 기본적으로 저런 작업을 할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합니까? 사실 저런 일을 북한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북한에서 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장면을 자주 내보낸 적이 있죠. 하지만 그 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데 참여한 노동자들은 어떠한 안전장비 하나 없이 오직 맨몸으로 올라가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작업들을 수행하는 경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봐왔고요. 이번에 송전탑 철거 과정에 동원된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세히 그 장면을 살펴보면 기초적인 안전장치 없이 그냥 올라가서 또 심지어 그 전기를 제거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이 따르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전압이 상당히 고전압이 흐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추락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저 장면 하나를 놓고도 저희는 이 북한의 인명 경시 사상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개를 제거했다는데 지난번에 이제 송전선 제거하는 것도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쯤에 지난주에 이 송전탑 붕괴하는 통일부 영상. 근데 또 하나 볼게 아까 뭐 인명 경시 혹은 북한이 어떤 최선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작업 정도가 안 되니까 저렇게 인부 추락 사고까지 있는 거 아니냐. 좀 비슷한 사례 하나 볼게요. 최근에 그 비무장지대 바로 코앞에서 있었던 경의선 폭파 있잖아요. 저 때도요. 문성부 센터장님. 뭐 DMZ 저 잘하실 테니까. 저 TNT 화약을 저렇게 심어놓을 때도 어떤 무슨 중장비가 온 것도 아니고 한 200명이 와가지고 저거 그냥 심어놨다가 폭파해서 부상자가 꽤 나왔을 거라는 군 당국의 얘기도 있었어요. 그럼요. 사실 철도도로 연결 과정에서도 우리는 모든 걸 기계화, 장비로 공사를 한다면 북한은 삽, 곡괭이 이런 거 들고 와서 했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김 보좌관 말했듯이 북한은 열악한 것 플러스 인권, 사람의 생명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작업의 목표만 달성하면 뭐 좀 위험해도 상관없다라는 그 의식이 저희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 철도도로 연결 송전탑을 통해서 모든 이익을 김정은이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 이익을 저렇게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저걸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저는 만행을 보이는 거거든요. 저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저렇게 하는 것이 김정은에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국제사회가 이걸 보면서 과연 김정은과 상대하고 북한과 뭔가 거래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소탄 대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 인부 추락 영상을 조금씩 볼 때마다 참 여러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김구엽 보좌관님 질문 하나만 짧게 하나 드릴게요. 아까 뭐 경의선 폭파도 그렇고 이렇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는 남조선과 뭘 같이 할 수 없고 우리는 미국만 상대하겠다. 이 메시지는 확고한데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은 저런 것 또한 비용이 드는 거고 실제로 조금이라도 전기를 가져오고 경위선 관련 것들을 아예 초토화시켜버리면 결국 북한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개성공단을 돌릴 수 있는 전적인 전기는 모두 남한에서 북한으로 공급이 되던 것입니다. 즉 북한 자체의 발전량으로는 이 개성공단 자체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즉 북한이 지금 현재 그 송전탑을 모두 철거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개성공단을 살릴 의지도 없는 것이고요.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자산을 북한이 설비들을 뭉텅뭉텅 이렇게 떼가면서 지금 개성공단 자체가 거의 철거 수준에 이르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즉 북한이 철거를 하든 말든 어쨌든 우리 자산이고 지금 북한이 철거한 송전탑도 엄연히 한국전력공사의 자산이고 또 북한이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금강산 일대에 여러 가지 관광시설 특히나 우리 기업 아난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골프장이라든가 또 현대아산이 보유하고 있는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 국민의 재산, 우리 국가의 재산이 지금 북한에 의해서 훼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만나봤고요. 그 러우 전쟁의 전황과 그리고 오늘 휴전선 인근에서 벌어진 최근에 있었던 일을 통일부가 공개한 저 영상까지 송전탑 철거 영상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